그래서 이제 화두 1번은 이런 거죠. 예, 미국 민주당은 좌파 해체주의와 결별하고 앞으로 온건할 거냐, 온건해질 거냐. 예, 미국 민주당의 맨 앞에 전위부대가 좌파 해체주의였단 말이에요. BLM, 뭐 엔티파, 뭐 그다음에 LGBTQ 그런 데가 미국 민주당의 전위부대였죠. 트럼프 그만두고 바이든 들어오자마자 미국 그 대사관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저 깃발 걸리고 여기 저기 세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위에 LGBTQ 깃발 걸렸죠. 그리고 2022년에는 그 우리 그 저희 경애하는 골드버그 대사께서 또 다른 주한 대사님들을 한 5명 조직해 나가서 저 크 축제에서 연설을 하면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지 모르겠고 또 저런 데 나가서 연설하는 게 우리 최고의 동맹의 대사로서 할 짓인지도 모르겠고 이랬다고요. 대사까지 LGBTQ나 이런 좌파 해체주의랑 같이 놀 정도로 그게 미국의 주요한 흐름이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그동안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저런 미국 안에 LGBTQ 중에 7, 80%는 가서 하마스 지지 시위하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민주당이랑. 인터뷰해 보면 우리 앞으로 민주당 절대 안 찍는다. 너희들 한번 선거 때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걔들이. 그러니까 화두 넘버원이죠. 공화당 쪽은 또 다른 화두가 있죠. 도덕적 보수주의를 고립주의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을 거냐. 트럼프가 잘한 건 뭐냐면 도덕적 보수주의와 반중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워크가 고립주의니까 이게 개판 난 거지. 예. 어차피 21세기에서 고립주의 불가능하다고. 세계가 하나로 엮였는데 어떻게 고립을 해? 미국이 어떤 위치의 나라인데.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쪽 물고 트고 도덕적 보수주의죠. 지금 성경 들고서 뭐 그때 뭐 저 BLM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막 불 지르고 그럴 때 그 불탄 교회 교회 뭐 다 불탄 게 아니라 문 앞에 하나 불탔었어요. 예. 불탄 교회 앞에 가서 성경 들고 저 사진 찍은 사건이죠. 예. 그래서 공화당의 여러 흐름이 있는데 공화당은 이제 두 흐름을 보통 봐요. 공화당은 기본적으로는 도덕적 보수주의 밑에 깔고 있는데 한쪽은 리퍼블리칸 센츄리즘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옛날에는 네오콘이었다고요. 근데 네오콘이 퍽 꺾이고 나서 고립주의로 확 돌아버렸잖아. 중도하고 그러니까 중앙파와 고립주의 두 흐름인데 글쎄요. 공화당이 이 고립주의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냐. 민주당과 똑같은 다른 의미의 화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이런 그 반유대주의 막 설치고 이렇게 막 사실은 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받아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딱 뭐만 막고 있냐면 이란이 불장난하는 것만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네가 알아서 해. 미국은 그 입장이거든. 이스라엘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세계 각국에서 떠들고 뭐 런던에서 폭동이 나고 뭐라고 뭐 폭동은 안 내지만 대형 집회가 있고 워싱턴 DC에서 대형 집회 있고 그건 말리밖에 이러고 난 우선 여기 가자 정리해야겠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아랍 국가들은 그래 너 잘 정리해라. 근데 거기 같은 아랍이니까 우리는 뭐 잘한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우리는 왜 가자의 민간 지역에 자꾸 그렇게 그 폭탄 집어던져서 사람 죽이냐 뭐 이런 얘기나 좀 할게. 알지? 우리 포정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너 잘해. 아랍은 지금 그거고 상황이. 아니 하마스가 얼마나 참 그러면 하마스가 북한을 팔겠어요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팔 게 없는 거지. 팔 게 없어요.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란을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다고 극렬 비난했어요 얼마 전에. 예. 별일이 다 있어요 지금. 네. 자 이렇게 세상이 참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복잡한 세상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모두한테 이런 문제를 좀 던지는 거죠. 예. 좀 한가하시면 좀 가끔 고민해 보세요. 그 삶과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꿰뚫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냐. 예. 이걸 꿰뚫는 하나의 가치 세트가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국가 체제냐, 어떤 사회 문화냐가 나오고 또 거기서 어떤 글로벌 질서냐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거는 뭐 욕망의 동물이고 뭐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져가는 존재야. 그게 이제 역사에 의해서 증명된 유물론적 관점. 그래서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Historical Materialism. 그런 관점을 가지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국가에 있어서 사회라는 것은 당이 엔지니어링 하는 거다. 인간과 사회를. 그런 국가 체제와 사회 문화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떤 글로벌 질서냐? 그러면 지금의 글로벌 질서는 저 빌어먹을 부패한 이제 그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글로벌 질서니까 전 세계의 피압박 민중의 투쟁을 부추겨 가지고 지금 글로벌 질서를 전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떤 가치 세트가 오냐? 뭐 젠더 그건 양성은 지켜야지. 동성애자한테 때려 죽여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피바다의 역사,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피바다의 역사고 진실은 당과 혁명에 유리한 게 진실이고 반제국주의 투쟁에 유리한 게 진실이고 레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들 관점에선 그런 거에 이게 자, 이게 제가 이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훈련받은 전체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전체주의에서는 이 세트가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싸구려죠. 세트를 갖추게 되면 뭔가 이렇게 도를 통한 것 같잖아, 사람이. 다 그냥 전 세계, 세상 모든 일이 다 설명이 되잖아.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싸구려, 총체적 답. 내가 드디어 진실을 알았도다. 유레카 유레카 삶의 진실을 알았도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조증 상태죠. 조증 상태. 공산 전체주의는 싸구려 피바다 조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답이 그렇게 쉽겠어요? 평생에 걸친 이 답을 찾는 여행이죠. 평생에 걸친 여행이지. 그런데 이 여행을 멈추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 황당하잖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10대 말 20대 초 애들이, 절대 다수가 하마스를 지지하냐고요. 그동안에 미국이 좌파 해체주의 가지고 다 그냥 대학이나 중고등학교까지 다 떡칠을 해놔서 사회가 다 그분이라고 가서 그동안 그렇게 된 거죠. 왜 좌파 해체주의가 그렇게 날뛰었냐? 언론이 띄워줬잖아. 월가가 띄워주고. 민주당이 띄워주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글로벌리즘이 정신을 차려서 타락 상태에서부터 좌파해체주의랑 결별을 하고 타락 상태의 좌파해체주의랑 결별을 하고 이게 가치제한 글로벌리즘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한 3년 전부터 야 옮겨가는 거 이거 누가 주도하고 있어. 원래 이 글로벌리즘 유대인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 옮겨가는 것도 유대인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 죽여야지. 이게 3년 전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3년 전부터 반유대주의가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2,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누가 하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 석학, 예, 피더슨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조던 피터슨이. 자, 조던 피터슨이 가자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 제가 오늘 조던 피터슨으로 두 꼭지 정리하면서 말씀 끝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 지금 가자 전쟁이나 이 싸구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싸구려 반유대주의. 아니 제대로 반유대주의를 하려면 가서 이스라엘군과 싸우지 않으려면 반유대주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거기서 이스라엘과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아랍은 지금 팔짱 끼고 표정 관리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반유대주의가 벌어져서 그 어디 몰려 사나 유대인들이 그 이렇게 모자 쓴 분들 플러싱인가 퀸슨가
거기 사람들이 한 10,000명에 습격해서 100명을 때려 죽였다 그래도 아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아무 변화는 못 일으켜. 왜냐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헤즈볼라는 이란 일궈내고 야 우리만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냐. 너 그렇게 할래? 헤즈볼라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며칠 전에.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러지. 하마스는 고립무원이 돼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존경하는 김정은은 아니 세상에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핵반지를 날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뭐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고. 정신병 상태지. 절박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이런 그 미친 것 같은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 이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우리는 비교적 그래도 건전한 편이에요. 한국 정도면. 이런 상황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가장 그 심오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인 조던 피터슨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일단 가자 전쟁을 보는 관점을 한번 보죠. 예. I think Iran is desperate because of the tenuous hold on power that the mullahs now have in Iran, given their own citizens' rebellion. I think they see the Abraham Accords, which were the most significant step forward towards peace in the Middle East for like 75 years. They see the Abraham Accords as an existential threat. This is a last-ditch attempt by the Iranian mullahs to use the Islam against Jews story to prop up their own dismal reign. And so they rattled the chain of their Hamas puppets and said, provoke, and they did, and their hope is that the Israeli response will be so overwhelming that the Arab world turns against them, and maybe even the people who might be inclined to be swayed by a victim narrative in the West, and that the Abraham Accords will fall apart, and that'll be the end of that. And that could happen, and I'm hoping it. 네. 아시다시피 조던 피터슨은 이제 그 도덕적 보수주의자죠. 이제 궁금했어. 저 사람 도덕적 보수주의자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 전쟁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하마스 테러 학살에 대한 가자 평정 전쟁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덕적 보수주의인데 그 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건전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랑 같은 거죠. 저도 도덕적 보수주의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글로벌리즘이 이렇게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변화가고 있고 우크라 전쟁에서는 러시아 패퇴시켜야 되고 저 가자 전쟁에서는 민간인 희생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 안에서 저 완전히 하마스를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조던 피터슨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나를 한번 보자고.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역사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홀로코스트 이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심리학 하면서. 예, 심리학, 역사학. 예. 한번 직접 보시죠. 예. I've always regarded Jews as the canary in the coal mine, and I think the reason that the Jews are the canary in the coal mine is because 예, 여기 탄광갱도 속의 카나리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이제 그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지털 기기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탄광갱도에 내려갈 때 새장 속에 카나리아를 들고 가죠. 그런데 카나리아가 이 산소 농도에 민감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카나리아가 팩 하고 이제 그 졸도를 해요. 그 상태가 오면, 야, 이거 공기 안 좋아지는 거야 하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을 알리는 그런 게이지라는 거죠. 신호등. 예,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네. They're a successful minority. And if a culture can tolerate a successful minority, it's pretty damn robust and it's not very resentful. And as soon as a culture starts to get resentful, the Jews make an easy target because they're a minority, and so that's an easy target to begin with, but then they're the minority that has the temerity to be successful. And that really brings the resentful out of the rat holes.
And I've seen a rise in anti-Semitism online over the last 3 years. It's just stunning to behold, on the right and on the left, but jointly. And then, well, so I was. 예. 그래서 지금 좌파 해체주의, 여기가 이제 그 무슬림들의 그 반유대주의 반발과 이제 손을 합쳐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 시끄럽게 다 뒤집었고 난리를 피고 있고, 그렇죠. 참 고생하십니다. 예,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할수록 지금 글로벌리즘을 타락 상태에서 가치지향 상태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가치지향화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잘 자극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압박해 주셔서 좌파 해체주의 여러분들, 예, 글로벌리즘의 변심에 대해서 지극히 분노하시고, 예, 지극히 많이 날뛰어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